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 3일 연속 조정을 하고 있고 다행히도 유럽은 반등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이 조정을 보이면서 어제는 특히나 1950선까지 깨고 내려왔는데요. 당분간 10월 달에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7월 달부터 제가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번 조정이 어렵지 않고 아주 재미있을 것 같고,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약한 장이라고 조정이 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잘 가다가 강세장에서도 조정이 와야 좋은 종목이 또 급등을 하고 상승 랠리를 연출하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강한 종목군들과 강한 종목을 계속 보셔서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14일입니다. 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연속 거래는 일주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3주 이상 계속 매도세인데,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1950선을 뚫고 내려오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혹시나 하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지지선을 뚫는 모습을 보고 지금 무서워서 손절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13.71포인트 내린 1927.21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772억, 외국인이 3207억 매도한 반면 기관은 3762억을 매수했는데요. 특히 금융투자가 1590억, 투신권이 1367억, 연기금이 532억, 보험이 381억, 기타 법인도 185억 등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52억, 비차익거래가 674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727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약세 업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기가스업과 금융, 보험업 등 딱 3종목만 강세 마감했고요. 의료정밀, 기계, 소형주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강세 종목이 많았습니다. 약세 종목이 많았죠. LG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치 등 16개 종목이 약세를 보인 반면 삼성생명은 보합을, KTNG, 신한지주, 네이버 등 11개 종목은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섬유의복을 20억, 전기가스업을 15억 매수한 반면 제조업을 1665억, 서비스업을 6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제조업을 1729억, 서비스업을 764억 매수한 반면 화학업종만 197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2원 60전 내린 1067원 9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74달러 오른 1.2691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서 14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4개 종목 포함해서 700개 종목이 조정을, 37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21.64포인트 내린 534.31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676억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338억, 기관은 309억 매도를 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194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약세 업종이 대부분이었죠. 출판 매체, 복제, 통신 서비스 등 딱 두 개의 업종만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오락문화,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원익 IPS가 하한가를, CJ ENM, YG 엔터테인먼트 등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썬데이 토지가 7.3%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SK 브로드밴드, 로엔 등 딱 4개의 종목만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디지털 컨텐츠를 50억, 제조업을 43억 매수한 반면 IT 하드웨어를 290억, 반도체를 236억 매도를 했는데 기관은 IT 하드웨어를 67억, 반도체를 48억 매수한 반면 오락문화를 310억, 인터넷을 96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상한가 11개 종목을 포함해서 11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866개 종목이 조정을, 30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지난주 조정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IMF가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2%, 영국과 프랑스 증시는 1%가 넘는 폭락을 보였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과대한 낙폭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날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매도하는 비관론자의 입장과 과매도 상태라는 낙관론이 자의 입장으로 팽배한 긴장감을 연출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날 발표됐던 중국의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로 행진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양호하게 증가하면서 유럽의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중국의 해관 총서가 중국의 9월 수출을 15.3%, 수입을 7%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범유럽권 스탁스 600만 조정했는데요. 0.06포인트 조정한 321.56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전거래 대비 26.27포인트 상승한 6,366.24로, 독일의 닥스30은 23.62포인트 상승한 8,812.43을, 프랑스 객사공은 4.99포인트 상승한 4,078.70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유 가격의 하락 영향으로 에어프랑스가 1.5%, 루프트한제가 1.06%, 에너지 관련주죠. 베이직 리서스가 2.8% 강세를 보였고요. 이탈리아 선글라스 제조업체 룩소티카가 엘리코 카바토드타 신임 CEO 퇴임 소식에 9% 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유통업체인 테스코가 분식회계 혐의로 이사회 임원 2명이 사퇴 소식에 2.5% 조정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조정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IMF가 국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것이 아직도 미국의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슬람 국가, IS 등 지정학적인 요인과 일본과 유럽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이 관련된 인사들의 엇갈린 발언도 조정의 빌미를 제공을 했는데요. 9월 FOMC 의사록에 비둘기파 의견이 다소 우위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시기 조절의 언급은 아직 시기상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설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세이긴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은 상태이므로 빠른 금리 인상보다는 경과를 두고서 천천히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은행 부의장도 월드뱅크와 IMF 연차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미국 경기 회복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223.0포인트 조정한 16,321.07을, S&P 500은 31.39포인트 조정한 1,874.74로, 나스닥은 62.58포인트 조정한 4,213.66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13개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105개의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필라델피아 금은지수, 나스닥 은행, 다우존스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은 없고 하락만 30종목이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쉐브론 텍사코, 캐터필러 등 모든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서는 상승이 15개, 하락이 82개였는데 일리노이주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소매업체 시어스 홀딩스가 3.79% 강세로, 영국 저지주 세인트 헬러에 위치한 철강업체 랜드골드 리소스가 3.65% 강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54개, 하락이 435개였는데 클리브랜드 퍼블릭 스퀘어의 200번지에 위치한 철강 생산업체 클립 레트로 리소스가 12.7%로 급등을 했고요.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위치한 수송업체 CSX 코퍼레이션이 5.3%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 준진류는 8센트 조정한 배럴당 85달러 74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32센트 조정한 배럴당 88달러 89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선물 가격은 8달러 30센트 상승한 온스당 1229달러 3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 9개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점 판매지수와 존슨 레드북 소매자 판매지수 있습니다. 중국이 9월 FDI 발표 있고요. 일본은 9월 광의통화, 9월 기업물가지수, 8월 소매 판매 수정치 발표 있습니다. EU로 건너가서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 8월 산업생산 발표 있고요. 독일은 10월 ZEW 경기기대지수, 8월 영국은 8월 ONS 주택가격지수와 9월 산업생산자 물가지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 컨퍼런스 있고요. 오늘 다음 카카오 신주 상장이 됩니다. 세계 지식 포럼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있는데 여러분 21세기 자본론의 저자 피케티도 참석을 하고요. 2014년 IMID 디스플레이 전시회가 16일까지 있습니다. 코스닥의 HAM 미디어와 데리텍 시스템, 이화공영 등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코스닥의 비츠로시스가 한 주당 0.2499주 비율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국내 증시가 조정이다고 무섭습니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약한 것 같지만 그 약한 증시 속에서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항상 이럴 때일수록 강한 업종군에 있는 강한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도 지수와는 상관없이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움직이는 종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개구리 같은 종목을 잘 여러분 구분하셔서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단기적으로도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만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로 똘똘 뭉쳐서 이번 장 조정한다고 놀라지 마시고 아주 강한 청개구리 종목을 발굴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14일 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